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사실상 종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는 이 클래스로 해드릴 거고요. 제가 보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20분 내에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 아마 복습을 해가지고 문제를 넣으면은 따다다다다다 풀면 될 거예요. 근데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네이버도 찾아보고 책에 제가 풀이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 봐서 그대로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좀 선택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만약에 많이 안 하셨으면 찾다가 시간이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상에서 볼 거예요. 이 클래스 상에서 볼 거고 어, 시험 다시 이 클래스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보면은 변별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점에는 여러분들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사람들 다 뭐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용해도적을 할 거고, 여 밑에 부분이랑 이건 수지로기한테 제가 다음 학기 다시 할 거고요. 뒷부분에 대기화학 파트가 좀 있는데, 저희가 대기화학 이제 새로운 교수님도 오셨고, 이런 기초 대기의 내용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원래는 환경화학 때 제가 좀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니까 대면 수업 때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법에는 130페이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화학이 이제 수질 오염 개론을 하기 위한 이제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학기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 한번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용해도적 KSP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까? 용해도적 평형상수에서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네요. 여러분 평형상수 뭐였어요? 옛날에 나한테 우리가 공부했던 추억인가?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한글말로 쓰면은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었죠.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평형상수에서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라 그랬어. 이것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KSP입니다. 용해도 적. 녹아있는 정도, 녹을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변화되는 상수값. 이 값이 작을수록 침전 제거에 유리. 그리고 이 용해도 적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론값이 아닙니다. 실험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해도적을 구하려고 하면은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그런데 이 용해도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화학과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 화학과는 이것만 전공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시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해 주시는 거죠. 경험적으로 다 실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하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일반적인 침전 반응과 용해도 곱 이렇게 나왔을 때 KSP 값이 쫙 정해져 있어요. 이걸 참고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론값이 아니라는 거, 실험값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용해도적을 하는 것들은 침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침전에 대해서. 자, 용해도적은 실험에 의해 측정되는 수치이다. 예를 들어서 물에 CaF2, 플로르와 칼슘을 과량으로 넣고 포화 용액이 되도록 저어준 다음에 칼슘과 플로르의 농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용해도적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생성물이니까. 그죠? 자, 이게 반응물. 이게 생성물. 자, 여러분 있어요. 여기다가 얘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비커에 CaF2를 과량으로 넣습니다. 과량을 넣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냥 엄청나게 좀 많은 양. 이게 다 녹지 못할 정도의 양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반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CA와 F의 농도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각각의. 녹아있는 양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이 반응에서 이렇게 생성된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KSP는 이 생성된 거에 몰농도의 곱이니까 몰농도 대가로 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걸 곱해준다는 거예요. 곱한 값이 KSP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포화 용액이 되도록 저어주고서 칼슘과 플로르의 농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용해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칼슘의 몰농도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고요. 플로르의 몰농도가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얘의 용해도적을 계산할 수 있다. KSP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왜냐면 생성물 두 개 몰농도에 곱하면 되잖아요. 곱했어요.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용해도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 값은 용액 속의 칼슘 농도와 플로르 불소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불소 농도의 제곱의 곱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한 개라는 의미이다. 자, 녹아있는 게 다니까 생성된 게 다잖아요. 그 이상 생성될 수 없잖아요. 포화로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 이상 생성되는 거는 결정 상태로 침전이 되겠죠. 어쨌든 용해되어 있는 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내용 볼게요. 어떤 용액 속에 칼슘과 불소 농도의 제곱이 KS 값보다 작게 된다면 그 용액은 불포화 용액, KSP보다 크면 용액은 과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이 원리를 수처리, 침전 공정에 이용하면 이를 이용해서 불포화 용액을 과포화 용액으로 바꿔주면서 중금속을 침전시킬 수 있다. 그죠? 자, 녹아있는 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용해도적을 봤더니 용해도적이 더 커요. 그럼 용해도적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생성하는 물질의 몰농도가 용해도적이라고 했는데 용해도적보다 작다 그러면 더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용해될 수 있다. 더 투입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용해도적보다 용해도적이 더 작아요. 과포화 용액입니다. 그죠? 용해도가 한계잖아. 그죠? 용해도적이 한계잖아요. 그만큼 남는 만큼 침전이 일어나고 같으면 포화 상태입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불포화 상태인데 불포화 상태에다가 조금만 넣으면은 오버되겠죠. 용해도적이 오버되면은 그 양만큼 침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중금속 물질들을 침전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이 실험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할 때는 이런 용해도적을 이용해서 침전하기보다는 응집한다는 응집 침전제를 넣죠. 폴리머 같은 거. 자, 어쨌든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처리 공정에서 침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평형상수에서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식 용해도 적이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속의 불포화, 과포화, 평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론값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이다. 과량을 넣어놓고 교반한 다음에 농도를 쟀잖아요. 생성물을. 그죠?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KSP 값은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데이터 값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참고를 해주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예제를 풀어보면서 접근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은 이제 거의 천재니까 조금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제 좀 폐가 안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겠지만 다음 학기엔 다 회복될 거예요. 아직까지 말을 좀 많이 하면은 약간 숨이 차고 거기에서 조금 잠깐 쉬었습니다. 자, CF 문제 보이죠, 여러분? 여기 문제 이렇게 다 보여요. CF2 용해도를 몰 퍼 리터로 구하여라. 단 이거의 용해도 적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라고 알려줬네요. 자, 왠지 느낌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F2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릴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화학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일 때 KSP 뭐라 그랬습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얘가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용해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KSP를 접할 때 뭐랑 가장 연관이 깊습니까? 용해도. 용해도를 넘어가면 침전, 용해도를 안 넘어가면 불포화, 같으면 포화. 이런 느낌. 자, 용해도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적을 주고 용해도를 구하라. 용해도를 주고 용해도 적을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이용해서 자, 그걸 감안해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용해되어 있는 CaF2의 몰 퍼 리터 수치를 이 용해되어 있는 몰 퍼 리터의 수치를 x라고 둬볼게요. x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1대 1대 2죠. x몰이 나올 거고요. 2x 몰 퍼 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는 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얘를 평형용도 우리가 KSP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요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시 얘잖아. 그쵸? CA 2 플러스 값하고 곱하기 F 마이너스 제곱이죠. 두 개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은 X에 2X의 제곱이죠. 이거 2X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KSP 이거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자, 요거 알겠죠? 요거까지 가면 우리 거의 다 한 거야. 그죠? 거의 다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4x 3승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 x 는 뭡니까?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2번. PBS
PB 납이죠. 황산납이네요. 황산납이 25도씨 수용액에서 용해도가 0.035g/L라면 용해도 적은 얼마인가? 분자량 30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용해도와의 또 관계를 용해도 적과 물어보네요. 근데 0.035g/L 뭔가 느낌 안 좋아요. 그죠? 우리랑 친한 단위가 아니죠. g/L 퍼밀입니다. 천분율이에요. 퍼밀 ppt입니다. 그죠? 얘를 먼저 좀 우리가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몰퍼리터로 바꿔줄게요. 여러분 뭐 이 정도 몰퍼리터 바꾸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자, x 몰퍼리터로 바꿔주겠습니다. 물을 0.035g per 리터를 바꿔줄게요. 1 몰인데 분자량 몇이에요? 303g입니다. 그죠? 1.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왔어요. 용해도를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예요. 단위를 바꿔준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PBS4는 왔다 갔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PB 플러스 더하기 S4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PBSO4가 이게 지금 용해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PBS의 용해도인데 이만큼 용해가 되면은 1대 1대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몰비가 1대 1대 1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PBSO4가 이만큼 용해되면은 PBSO4 생성되는 것도 PB도 요만큼, SO4도 요만큼. 이게 되겠죠? 1대 1대 1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KSP를 구하면은 PB E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요거의 몰농도에 곱을 해야 되는데 몰농도의 곱은 똑같이 1.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가 단위는 안 쓸게요.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곱하기 1.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죠? 1.3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리고 3번이랑 4번은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약간 애매하니까.